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치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매년 6월 9일이 영구치가 6세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특별히 정해진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이 즈음에 치과 관련 건강 홍보를 위해서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센터에서도 치아 건강상식 OX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칫솔을 하루 3회 이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X인데요. 우리가 칫솔질의 목적이 치면 세균막과 음식물 잔사 제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면 세균막이 우리가 양치질 후에 한 수분 내에 형성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석회화가 시작이 되긴 하지만, 다행히도 입안에 타액이라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침이 계속적으로 분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치질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성인 치아는 마모에 취약한 치근이 많이 노출된 상태이고요. 또 치아 고유의 해부학적인 모양이 커브가 많기 때문에 양치질에 의해서 이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마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도한 양치질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외가 있는데, 침 분비가 잘 안 되는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전신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교정장치를 하고 있거나, 또는 보철물이 많거나, 그다음에 또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치태 침착이 유난히 잘 되는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여러 번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껌을 씹는 것이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X를 했는데요. 실제로 치아 건강과 껌 씹는 것과의 그 상관관계가 연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껌을 씹음으로써 침이 계속 많이 분비가 촉진이 되고, 또 저작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껌을 우리가 씹게 되면은 위아래로 씹는 것보다는 턱을 돌려서 씹기 때문에 이 치아에 측압을 가하게 됩니다. 측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씹게 되면 위아래로 힘을 받게 되지만 옆에서 힘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측압이 치아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임플란트가 있거나, 또는 긴 브릿지, 특히 브릿지 중에서도 커브가 된 브릿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측압을 주게 되면은 많은 무리를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껌을 씹게 되면은 껌만 씹는 것이 아니라 치아 면을 계속해서 접촉하기 때문에 치아 교모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 안 좋은 점으로 턱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작근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사각턱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당이 많이 함유된 껌 같은 경우는 충치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껌은 비상시 우리가 특별히 양치질을 못하는 경우에 무설탕 껌으로 약 10분 이내에 씹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실을 사용하게 되면 치와 치아 사이를 이개시켜서 이 사이에 있는 치면 세균막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칫솔질 방법인데요. 치아 사이에 치실을 넣게 되면 치아가 일시적으로 벌어지기는 하지만, 우리 치아가 그 치주인대라는 이 고무줄과 같은 약간의 탄성을 가진 이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벌어졌다가 다시 붙게 되기 때문에 치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치아가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쑤시개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힘보다 더 많은 힘을 주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쑤시개는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참고로 치실은 칫솔질 한 후에 사용하는 것보다 칫솔질 전에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실을 바로 넣지 말고 톱질하듯이 서서히 넣어서
치아 면을 이제 감싸는 C 커브 모양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잇몸약의 성분을 보면은 이제 옥수수 추출물, 뭐 소염제, 비타민제, 지혈제 이제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약들이 치료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경미한 잇몸 질환이라 하더라도 이 잇몸약으로 치료될 수는 없는 거고요. 치주 질환의 기본적인 치료 술식은 이제 외과적인 술식입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제거함으로써만 이제 치주 질환이 치료가 되는 건데요. 한 연구에서 절반은 잇몸약을 먹고 또 한 절반은 이제 가짜 약을 먹어서 이제 잇몸의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니 이제 변화가 없다고 이제 나왔고요.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 보조식품 정도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약은 치주 치료 후에 이제 보조적인 화학적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이면서 그 증거입니다. 건강한 잇몸에서는 출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피가 나는 것인데 치주염, 잇몸의 염증은 정도에 따라서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주염은 이제 잇몸에만 국한된 염증을 의미하고요. 치주염은 이제 뼈 안쪽까지 진행된 염증을 치주염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단순 치은염인 경우는 철저한 칫솔질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난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부위를 적극적으로 이제 닦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칫솔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피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치주염까지 진행된 상태로 추정해 볼 수가 있으니까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불행히도 X인데요. 이제 치주 질환이라는 것은 세균에 의한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치주 질환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은 단순한 세균과의 비례 관계가 아니고 전신 질환과 밀접히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흡연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치석 제거를 열심히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면은 치주염 진행을 막을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전신 질환 중에서는 당뇨가 있는 경우는 치주 질환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섭,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세균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치석 제거만 잘 한다고 해서 치주 질환이 완전히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석은 이제 치주 질환의 하나의 기여 요인일 뿐이고 치주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이제 치석 제거 등의 치주 치료와 함께 전신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아 미백을 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치아 미백의 원리는 치아 표층인 범랑질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착색이 일어났을 때 그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서 이제 표백작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범랑질의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미백이 되는 것인데요. 이 미백을 하고 나서 치아 경조직에 대한 마모 저항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치아 미백을 함으로써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백을 했을 때에 한 67% 정도가 시린 증상을 호소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미백을 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어떤 산물이 치수 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역적인 치수염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대개는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백 치료는 이제 계속적으로 음식물 섭취 등으로 변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니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뽑아야 되는 사랑니, 또 뽑지 말아야 되는 사랑니, 또는 이제 중립인 사랑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뽑아야 되는 사랑니는 매복 치아 중에서도 뭐 낭종을 형성하고 있다거나 인접 치아를 밀고 있다거나 하는 사랑니는 이제 뽑는 것이 좋고요. 뽑지 말아야 될 사랑니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러니까 씹는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랑니, 또는 이제 옆치아들이 이제 발치에서 없는 경우에는 사랑니를 이용한 보철을 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주로 많이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랑니를 이용한 보철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랑니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치아 빠진 자리에 사랑니를 뺐다가 그 자리에 이식하기도 하고, 어찌됐든 사랑니를 다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랑니를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경과를 두고 보면서 사랑니 발치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니를 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임신 중에 치아가 나빠진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서 치아가 나빠진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호르몬에 의해서 호르몬성 치주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신 중에는 이제 구토나 입덧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돼서 위산이 역류함으로써 입 안에 이제 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취약하게 됩니다. 치주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충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굉장히 치아 위생 관리가 이제 중요한데요. 임산부의 약 50% 정도가 임신성 치주염이 발생된다고 돼 있고요. 정상인보다 약 50배 정도 치주염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 중기에는 필수적으로 구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꼭 받으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나 말기는 이제 치료를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말기에는 좀 누워있기가 힘들고 초기에는 이제 방사선 조사나 이런 걸로 이제 기형암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겠지만, 중기에는 이제 무조건 치과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에 의한 이제 치주염이 훨씬 더 발생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는 이제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해서 이제 만 2돌이 되면은 이제 20개의 유치가 다 나와서 완성이 됩니다. 유치의 기능은 이제 씹는 기능도 있겠고, 또 발음 기능. 유치가 빠졌을 때 발음이 세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말하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또 심미적인 기능. 모양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기능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영구치를 위한 자리 보존입니다.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될 즈음에 이제 영구치의 맹출 장애라 함은 지나치게 이른 맹출도 있고요. 지나치게 늦은 맹출도 있는데, 맹출 장애가 한 10명 중에 2명이 이제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맹출 장애가 생기게 되면은 영구치의 치열이 이제 부종교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리 나와야 될 치아가 안 나오면 옆 치아들이 이제 움직임으로써 이제 치아 배열이 뒤틀어지게 되고, 또는 지나치게 일찍 나오게 되면은 옆 치아들이 자리가 이제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는 이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유치 치료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유치는 빠질 치아라 흡수가 되지 않으면, 뿌리가 흡수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데, 영구치 치료하는 재료랑 유치 치료 재료가 다릅니다. 뿌리가 계속적으로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뿌리 부위는 이제 흡수되는 재료를 집어넣고요. 위에 부위도 이제 영구치하고 달리 덜 영구적인 재료로 이제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어린이들은 이제 외상 사고가 많아서 치아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즉시 치과에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원할 때 이 빠진 치아를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가서 빨리 병원에 가시도록 하시고, 뭐 흙이나 이물질이 묻었다고 해서 거기를 씻어서 가시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뿌리 부위의 치근막을 이용해서 치아를 유착시켜야 되는데, 치근막이 없어지면은 이제 성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구치와 유치의 이제 사이즈가 약 2~3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치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수적입니다. 영구치 사이즈는 자라지는 않고 턱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이제 보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영구치 사이즈를 보상할 만큼 턱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유치 사이의 공간이 한 6mm 정도 된다. 그러면 영구치는 이제 가지런하게 날 가능성이 높고, 공간이 없다. 그럴 때는 한 60~70% 정도는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해진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유치 자체가 촘촘하다, 덧니다. 그러면 거의 100% 영구치가 덧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이라는 치과 치료는 이제 치석 제거를 함으로써 치주 질환을 이제 예방하는 것인데요. 아이들도 치석이 생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2세 아동에게 한 10% 정도는 치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아이들은 이제 치주염이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이제 치석이 쌓임으로써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치주염으로 이제 이행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한데요. 치석은 침샘이 있는 부위에 이제 많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래 앞니하고 위에 어금니 바깥쪽으로 이제 주로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전체 치석 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생긴 부위만 이제 부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치석 제거가 19세 이상에서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스케일링 하게 되면 비보험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치의 경우는 이제 보험 항목 중에 치면 세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면 세마가 뭐냐면 치과에 가서 이렇게 러버컵이라고 하는 데서 치약 같은 걸로 이용해서 치과에서 이를 닦아주는 건데요. 이거 이제 보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치에만 이제 해당이 되고, 영구치는 제한적인 경우에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의 경우는 이제 치면 세마를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구치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치주염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치를 치아 우식증이라고 부르는데, 그 치아 우식증의 정도에 따라서 정지된 충치, 초기 우식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지된 충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치과마다 이제 충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하지요. 성인 치아 우식증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충치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은 한 19세 이하에서 거의 50% 이제 치아 우식증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연령대에서 이제 전체 50%이기 때문에 그만큼 낮고, 또 이제 진행이 되게 더딥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치아의 구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수분의 양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상하 세관이 점점 이제 좁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2차 상하질, 3차 상하질 이런 것들이 계속 생김으로써 치아 자체가 단단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치아 우식증이 있더라도 급하게 치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경과를 보면서 이제 결정해도 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치과마다 이제 충치 개수가 이제 다른 그런 이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 파노라마 장비는 이제 치과 방사선 기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치과 방사선 기기가 치근단 촬영기가 있고, 치과 파노라마 촬영기가 있고, 요즘에는 CT도 이제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이 파노라마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 치아를 한 종이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파노라마 뷰처럼 볼 수 있다고 해서 치과 파노라마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이제 저희 검진센터에서 치과 파노라마 촬영을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이제 방사선 조사량의 걱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인데, 이 최근에 치과 장비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치과 방사선 그 조사량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자연 방사선 조사량 피폭량이 한 3mS라고 하면 이 치과 파노라마는 0.01 정도로 조금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 높은 이 진단 기기인데요. 어떤 조사에서 의식증이나 치주 질환, 치석 등을 이제 그냥 구강 내 검사와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이제 경우에서 치과 파노라마를 했을 때 더욱더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 외에도 우리 구강 내 검사만으로 볼 수 없는 매복치아, 뭐 치근 파절, 뭐 악관절, 화학 과두의 모양, 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치과 파노라마 촬영을 이제 뭐 적극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구강 보건의 날을 맞아서 저희 센터에서도 치아 건강상식 OX 퀴즈를 해봤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제 본인의 구강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시고 치아 위생 관리를 잘 하는 계기를 이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치과 이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